네, FMC 투자 휘열입니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과 가스터빈 사업이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대형 데이터 센터 업체들과의 가스터빈 공급 협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죠. 올해 안에 대규모 수주 소식이 나올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주가도 최근 10년 만에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투자자들의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좀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 여기에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 분야에서도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랑 생산 능력 증설 등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한 1조 3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가스터빈과 SMR 생산 설비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에서 말이죠. 대형 에지 클래스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단 4곳뿐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중 하나라는 점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AI 전력 친환경 에너지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 과연 두산 에너빌리티의 향후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차트 분석과 투자 매력도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5월 21일 기준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는 오늘 총 3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품질입니다. 과연 기업의 체질, 즉 사업적 수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거를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성장에 관련된 키워드, 즉 업황 사이클이 3년 이상 연평균 10% 이상씩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이걸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적정 가치는 얼마인가? 그리고 이 적정 가치를 기반으로 현재 주가의 위치는 어떤가? 이거를 차트와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할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료입니다. 5월 21일 기준이고요. 일단 투자 등급은 B등급입니다. 이 B등급이라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이제 주변의 사업 환경이 바뀌면서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향후에는 A등급으로 전환될 확률은 높지만 현재로서는 B등급이라는 부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방 사이클은 A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회사의 어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 이상씩 꾸준하게 이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현재 적정 가치는 19,550원 정도로 계산상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월 21일 기준으로 현재가가 39,000원입니다. 즉 적정 주가보다 무려 100% 이상 현재 오버슈팅이 나온 상황이고요. 계산상으로는 재무적 관점에서의 계산상으로는 목표가를 대략 32,000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건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이미 오늘의 현재가를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목표가는 달성된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죠. 최근 5년 평균 ROE, 자기자본 순이익률이죠. 5년 동안 역성장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10.3%, 즉 자기자본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연한산 기준으로는 1.49%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커질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현재의 주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 현재 이 녹색 선 보이시죠? 이 주황색 선과 녹색 선이 보일 텐데 보통 이 주황색 선 이하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노란색 선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을 때는 고평가되었다. 즉 적정 가치보다는 좀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최상단에 있는 이 붉은 선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을 때만 가능하고요. 역사적으로 뭐 500%, 1000% 이상 폭등한 주식들은 대부분 이 상단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난 이후에 그러한 흐름이 나왔다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자료인데요. 제가 그 품질적인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B등급을 줬죠. A등급이면 좋은데 이제 그 이유는 이 밸류 스코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장성과 수익성 보시면 100점 만점 중에 성장성이 45%입니다. 이제 이거는 매출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02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액 자체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 수치는 60점 이상이 되어야만이 저희가 A등급이라는 수치를 주는데 현재 45점이죠. 그리고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도 놓고 보시면 어때요? 100점 만점 중에 70점입니다. 이거는 수익성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을 컨트롤하는 구조가 얼마나 매력적인 기업인가를 나타내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60점 이상이면 대단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장성은 매출액과 관련된 부분인데 매출액이 발생하는 구조가 그동안에는 그다지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왜? 60점 미만이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수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업황, 즉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산업 환경이 구조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죠. 그리고 바뀐 환경은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메이저로 지금 현재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은 역성장을 했지만 최근 연한산 기준으로 어때요? 다시 수익성이 회복됐죠. 이거는 분기 실적의 폭발적인 성장 때문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75점인데 앞으로 이 수치는 80점, 85점, 90점까지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 성장성과 수익성적인 측면은 앞으로 이 분기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수치들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봐야 될 거는 이 수치가 아니고 최근 분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B등급인, 품질적인 측면에서 B등급인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A등급으로 조만간에 격상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는요, 이제 실적 동향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시죠. 향후 2029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대략 한 8% 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8에서 10% 정도가 나오면 괜찮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업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는 평균 대략적으로 한 16%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순이익 성장률도 대략 그 정도 수준으로 현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그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연간 기준으로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성장률이 전년도 대비 8에서 10% 정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 해당 기업과 관련된 매우 긍정적이고 호전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발생하게 된 뉴스들로 인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어때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싶겠죠. 그리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매도하기가 싫겠죠. 이 두 가지의 수급적인 구조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게 되는 상황이 맞게 되는 것이죠. 잠깐 물 한 잔 마실게요. 자, 근데 문제는요. 문제는 품질도 괜찮아요. 성장성도 괜찮습니다. 8에서 10% 정도는 매년 성장이 예상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입니다. 적정 가치가 대략적으로 2만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얼추 한 4만 원 근처에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2만 원 이하일 때는 매우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이제 적정 가치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고 난 이후에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면 이때부터는 장기 투자 관점이 아니라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트를 보고 매매 타점이나 목표가를 우리가 설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한번 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예요. 자, 보시면 좀 차트를 좀 길게 한번 놓고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적정 주가는 제가 한 2만 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보시면 한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영역이었는데요. 이 영역이 과거 2014년도에, 2014년도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기 시작했고, 2014년도부터 무려 2025년도까지 대략 10년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평가 영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줬다라는 거죠. 장기 투자자들에게. 근데 이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산업 환경이 구조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어때요?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 들어서부터 이러한 환경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이제 주가는 이제 저평가 영역을 이제 벗어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차트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추세와 눌림, 이 두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저점이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계속해서 이렇게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런 차트를 놓고 보면 이런 눌림 구간에서 분할해서 물량을 채우는 전략보다는 이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단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오르는 이런 구간들, 그리고 이런 끝자락, 이런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편하거든요. 여러분들이 HTS를 키게 되면 빨강색 양봉에 거래량 터지면서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늘 보이잖아요. 대부분 그런 주식들은 위치가 대부분 이런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투자하게 되면 반짝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은 반드시 오죠. 조정 이후에, 즉 이런 구간에서 투자했던 분들의 매물을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덜어내고 다시 오르는 이 과정을 이제 반복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의 흐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현 가격대에서 뭐 바로 갈 수도 있고 조정 이후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조정 구간에 왔을 때 해당 주식을 사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 판단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아래 그 지표를 보면 스토캐스틱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의 수치는 15로 좀 세팅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50 이하에서 다시 20 이하로 들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가 되겠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간들은 보통 고점에서 20, 30, 40% 정도 이제 밀리는 구간인데요. 지나고 난 차트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구간들이 좋아 보이죠. 여기에서 실제로 매수를 했어야 됐고요. 하지만 막상 실제로 이런 구간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더 떨어질 것 같거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평균 10% 이상씩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오히려 바닥을 찍고 이렇게 단기간에 30%, 40%, 50% 급등하는 구간에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20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에 왔을 때부터 총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분할 매수를 해봐라.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조정을 보여서 이제 이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20 이하로 밀리는 이런 구간이 올 확률이 더 높을까요? 거의 80% 확률로 이 확률이 높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이 영역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이미 적정 주가보다 2배, 100% 이상 상승한 주식입니다. 조정이 필요해요. 물론 여기서 바로 날아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는 그냥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비싸게 주면 먹을 게 없어요. 싸게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그 차트를 보면 이 노란색 밴드가 보이실 거예요. 이 상단에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어때요?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죠. 비무장지대를 기준으로 이렇게 38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란색 밴드도 이제 비무장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노란색 밴드가 하나의 매매 기준이 되는 거죠. 이 밴드 상단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해 주게 되면 북한 땅입니다. 올라간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 하단 남한 경계선 비무장지대 하단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차트를 좀 길게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에서 못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구간을 제가 말씀드렸죠.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20 이하로 밀리는 이 구간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 밴드값 하단이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20 이하로
만약에 떨어지는 구간이 오면 이때 한번 담아 봐라. 그리고 이 밴드 하단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상방을 한번 열어놔 봐라. 그러면 이게 100%가 갈지 200%가 갈지는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단을 깨지 않는 이상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한번 보유해 보는 겁니다. 지금 큰 흐름을 타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매매 기준은 필요합니다. 밴드값 상단과 하단을 기준으로. 즉 하단이 깨지지 않으면 상단을 타고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그런데 그럼 언제 매수할 것이냐?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20 이하로 밀리는 시점, 이 구간에 오면 난 한번 배팅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쨌든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 기업이다.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고,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도 연평균 8에서 10% 정도 성장이 가능하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적정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100% 이상 비싸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차트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조정 국면, 즉 눌림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러한 눌림의 기준은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20 이하로 올 때까지 기다린다. 20 이하로 왔을 때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손절은 어디? 밴드값 하단. 밴드값 하단이 이탈하지 않으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한번 상방으로 열어놓는다. 한번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자, 이렇게 제가 결론을 좀 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해당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